국가 헌신, 국민 봉사, 민원 현장 속으로 그들이 간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그 이름, 공무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 2015년 경쟁률이 자그마치 260대 1. 모든 역경을 뚫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국가관,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관, 공익을 우선 생각하는 윤리관을 갖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 공무원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잡정부센터에서 준비한 공무원 특집, 일반 행정직 공무원 편. 그 세 번째 기적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인정 아나운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이요? 오늘 6월 28일 뭐 특별한 날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혹시 어떤 특별한 날일까요? 선배 생일도 모릅니까? 제 죄송합니다. 생일은 1월 8일이고요. 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네.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의 당락을 가르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합니다. 네. 잡정보센터가 신의 한 수를 알려드리는 아주 역사적인 날인 겁니다. 맞습니다. 이 오늘이 공시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죠. 영어 합격 전략을 알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진짜 1호봉을 탄생하게 만들 영어 과목 신의 한 수를 알려주실 강사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자, 오늘 도와주실 분이죠. 커리앤 칼리지의 손희진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공시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과목이자 또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이 영어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강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믿고 따르면 되겠죠? 네, 공무원 시험 당락을 좌우하는 게 영어라 네네. 부담감이 아주 큰데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이제 가장 많은 공시생들이 도전한 게 바로 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인데요. 영상 준비했죠? 네. 먼저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영어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건 뭔지 한번 그렇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토익이나 이런 것보다 지문 난이도라든지 어휘 난도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꼈었고 그동안 공부했던 거랑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영어가 제일 어려웠었고 아무래도 영어가 워낙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이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경찰 영어 자체가 수능이랑 좀 다르게 어휘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어휘를 좀 외워줘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까먹다 보면은 또 다시 외워야 되고 이게 독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닌데 문법이랑 단어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네, 공무원 특집 1호봉 탄생 3주차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어 과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뭐 이런 인터뷰를 3주째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영어 과목이 진짜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절박함이 막 묻어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자, 영어 못하면 강사님 떨어지죠? 네,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을 좌우하는 건 영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다 똑같이 끝내도 영어는 편차가 심한 과목이라 네. 출발점이 가장 차이 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네네. 물론 꼭 영어 점수가 최상위권은 아니더라도 나머지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영어를 아주 잘하지 못해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과거에는 가끔 있었는데요. 그랬군요. 하지만 다른 과목을 전부 만점을 받고 영어는 과락만 면하자라고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영어가 고득점 점수를 당락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옛날에는 영어를 그래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옛날에는 뭐 영어를 못해도 다른 과목으로 어떻게 가름이 됐었는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격자들은 보통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올해 일반 행정직 합격선은 396.25점이었습니다. 네. 네. 대략 과목별 점수가 어떤지 보여드리라고 제가 지금 표를 준비했는데요. 네. 일반 행정직 합격권 점수가 세무직에서보다 약 30점 정도 높아야 하고요. 그렇군요. 과목별로 보시면 국어가 90점, 영어가 네. 85점, 한국사가 90점, 행정학과 사회는 70점이 조금 안 되는 점수를 맞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군요. 국어, 한국사 점수에 비해서 그 영어가 한 문제 더 틀린 건데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국어랑 한국사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굉장히 네. 뭐 저희한테 뭐 항상 어려웠죠. 어떤 문제가 어렵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고 아무리 공부해도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 저희가 또 듣기도 했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영어가 그래도 더 어려운 거고 토익보다 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러이러한 어학 시험을 준비 중인데 영어가 많이 다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네. 사실 기본적인 영어 시험의 기본의 틀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영문법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 공무원 영어의 문제는 수능 시험이나 토익 시험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독해 지문 배경이 깊고 철학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생소한 고급 어휘도 포함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수능이나 토익보다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문법, 어휘, 독해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네, 수능 영어의 스트럭처나 그래머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구조, 그리고 자주 쓰는 기본 영문법을 중심으로 리딩은 역사, 과학,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범위 지문을 중심으로 중요 내용 파악, 논리적 흐름, 특정 정보 찾기 등을 하고 어휘는 기본 어휘를 위주로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토익은 평이하고 깔끔한 스트럭처, 기본적 문법, 타 시험 대비 그리고 대비 그래머 덜 중요시하고요. 리딩은 실용 지문, 공무원 시험에 비해 지문 난이도가 매우 평이한 수준. 그렇군요. 어휘는 업무와 생활 관련된 실용 어휘. 네. 공무원 영어는 길고 복잡한 복문. 예. 지엽적이고 고난이도의 문법까지 확대되고요. 예. 리딩은 논리적 사고를 측정하는 빈칸 완성 문제 유형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치불이칠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렇군요. 어휘는 다의어, get, make, have, take 등의 기본 동사의 전치사, 부사, 결합한 구동사들을 다양하게 쓰이고요.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편입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제가 쭉 얘기를 들었지만 이 참 우리 그 강사님 발음이 정말 정말 structure, 예, 네, grammar, grammar. 예, get, have, Have, 예, take. 다릅니다. 역시 뭐 그래도 현지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게 문법이나 어휘, 독해 등 이게 모든 면에서 뭐 수능이나 토익보다는 좀 어렵게 출제된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최근에 저희가 출제 경향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점점 더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경제일이 100대 1까지 상승하면서 100대 1이요. 예. 영어 시험이 선발을 위한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위한 문제로까지 바뀌게 되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영어는 한동안 복례의 목적에서 약간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공무원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영어를 하나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최근 2, 3년 사이에 영어 과목의 난이도가 갑자기 낮아지면서 예. 고급 어휘의 출제 빈도가 줄어들고 예. 어렵고 지엽적인 문법 문제가 사라져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 경향에 대해 수험생들이 무척 반가워는 하지만요.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험생들에게는 더 불리하게도 작용하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단 한 가지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즉 실수로 한 개를 틀리면요. 당락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뿐 그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영어에서는 만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도 이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점수는 인플레는 공무원 시험 영어의 역사상 85점이라는 합격자 평균 점수의 아주 특이하고 경이적인 기록을 낳았지만 네. 이 상황이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평이해진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거라고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까요? 네, 이럴 때일수록 최근 몇 번의 쉬운 문제에 고무되어 기본도 놓치지 않는 학습을 위주대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수에 각별히 주의해서 꼼꼼하게 세밀하게 문제를 접근해야 하고요. 예. 또한 공무원 선발 시험에 5년에서 7년 이상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전체의 큰 그림을 보고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시험이라 다소 어려울 수도 쉬울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모든 시험을 알고 있는 난이도와의 확률과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들을 묻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예. 따라서 수험생들의 공무원 시험, 영어에서 다루는 기본 범위에 들어가는 어휘, 문법, 독해를 위주로 튼튼히 실력을 쌓고
그 토대로 좀 더 세부적이고 어려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난이도가 쉬워지든 간에 어려워지든 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또 기본에 일단 충실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5년에선 7년 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고 또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우리 이현정 아나운서가 짚어봤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영어 스트럭처 앤 그래머는 수능이나 토익보다 어렵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예. 과연 어떤 문제들이길래 그럴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들 준비해 왔습니다. 네. 먼저 가장 쉬운 난이도 하의 문제들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 문제는 2016년 지방직 9급 기출문제인데요.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1번 The poor woman couldn't afford to get a smartphone. 2번 I'm used to get up early every day. 3번 The number of fires that occur in the city are growing every day. 4번 Bill supposes that Mary is married, isn't he? 네, 이 중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네, 같이 이은정 함께 풀어보시죠. 이은정 아나운서 저기 영어 하는 거 처음 봤는데 다른 게 아주 뭐 외국에 네. 있다 왔어요? 네, 아닙니다. 예. 독학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아주 잘하시네요. 공부 좀 했습니다. 네. 자, 이게 그 문제가요. 보통 토플이나 어떤 그 토익에서 네. 많이 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한데 선생님 알려주시죠. 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입니다. 네. 네, 1번 cannot afford to는 뭐뭐 할 여유가 없다는 뜻으로 관여어구이고요. 예. 2번은 be used to,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뜻으로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의 관형어구는 예. be used to입니다. Be used to. I am used to getting up early every day로 고쳐야 되고요. 3번은 주어가 the number로 단수 명사이므로 동사도 단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re growing을 is growing으로 고쳐야 하고요. 그렇군요. 4번은 부가 의문문을 묻는 문제인데요. 부가 의문문에서 문장의 동사가 생각동사 suppose이면 부가 의문문의 s와 동사인 verb는 종속절에 맞추고 긍정 그리고 부정은 주절에 맞춰야 합니다. 종성절의 주어가 동사가 Mary is married이므로 예. 부가 의문문의 주어는 she, 동사가 is가 되고 주절의 긍정문 Bill suppose이므로 부가 의문문 부정문은 부정문이 되어야 합니다. 즉 isn't he를 isn't she로 고쳐야 된다는 점. 그렇군요. 네. 이게 참 양쪽에서 워낙 그 혀를 다들 들려내시니까 내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참 듣기 좋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네. 굉장히 조금 뭐 난이도 하락은 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쉽진 예.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법 문제였잖아요. 20문항 중에 이런 문법 문제가 좀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되나요? 네. 보통 예. 네, 공무원 영어 과목은 크게 문법, 그리고 영작, 독해, 어휘, 생활 영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네. 네. 총 20문제 중에 독해가 10에서 11문제이고요. 50% 정도고요. 네. 예. 문법에서 영작이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네. 어휘가 3에서 4문제, 생활 영어가 한 2문제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이 중 그래프를 보시면요. 독해가 전체 문제의 50에서 60%를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예. 따라서 전체 영역 즉 독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영어라는 과목은 독해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독해 점수가 올라가서 합격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거든요. 예. 언어라는 것은 문법, 스트럭처나 어휘의 베이스 없이 독해가 있고 해석과 기본 품사와 품사자의 구조, 즉 문법 없이 어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영어 과목의 영역 비율상으로 독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독해를 하기 위해서 어휘나 구조 없이는 엉뚱하거나 모호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결국 문법, 어휘, 독해 모두 기본 베이스를 갖추는 방식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독해를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문법이나 어떤 스트럭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법과 어휘, 독해, 소홀히 한 것 없이 전체적으로 기본을 갖추는 공부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기출 문제 더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윤정 네. 아나운서 아주 고급스러운 발음으로 또 해주시죠. 예. 네, 아까 문제를 틀리셨다면 이번 문제는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네. 가장 쉬운 난이도 하의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역시 2016년 지방직 9급 기출 문제인데요. 네. 이번에는 A와 B의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A
Would you like to go to dinner with me this week? B. Okay, but what's the occasion? 2번. A. Why don't we go to a basketball game sometime? B. Sure, just tell me when. 3번. A.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B. I just relax at home. Sometimes I watch TV. 4번. A. Could I help you with anything? B. Yes, I would like to. That would be nice. 예. 네. 다 한 거죠. 네, 다 어색한 했습니다. 대화. 네. 어떤 걸지. 네. 예. 자, 이게 뭐 보니까 이번 문제 역시 2016년 지방직 구급 기출 문제였는데요. A와 B 대화 중에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 강사님 아시죠? 동문서답. 네, 예, what 하여튼 you 뭐. say is irrelevant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동문서답은 4번이었죠. 4번이었군요. 네, 예. 풀이를 하자면 네. 도와줄 일 없냐는 A의 질문에 그러고 싶다는 B의 대답이 어색한 것, 그리고 그것이 4번인데요. 예. 1번, 이번 주에 나랑 저녁 먹을래? 이랬어요. 그랬더니 좋아, 그런데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봤고요. 네. 2번, 언제 나랑 농구 경기 보러 가는 거 어때? 이랬더니 물론인지 언제가 좋을지 말만 해 이랬어요. 3번, 여가 시간에는 뭐 하니? 이랬더니 그냥 집에서 쉬어. 가끔 TV도 봐. 4번은요. 제가 도와줄 일 없나요? 이랬더니 예,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게 좋겠어요. 라고 했거든요. 되게 예의 바른 친구 같은데요. 예. 도와줄 일 없나요?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요. 이렇게 어쨌든 4번이 어색한 문제였고 이게 굉장히 난이도 하라고 했지만 쉽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도 내용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기출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윤정 네. 아나운서 소개해 네, 주시죠.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2015년 지방제 9급 일행직 영어 기출 문제고요. 난이도는 중입니다. 예. 자, 빈칸에 들어갈 보시죠. 적절한 말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기네요. 기네요. The 10,000 hour rule states that expertise requires at least 10,000 hours of practice. Clearly, though, time is not the only requirement. Years of one's life spent practicing the wrong things will not lead to expertise any more than spending the same amount of time watching television. Time is a basic prerequisite, but not 땡. Layered upon time are a slew of other ingredients: life focus, precision, discipline, and desire. 네, 시간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지만 이것은 예. 아니다. 여기에 들어갈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예. 1번, a sufficient one in itself. 2번, a requisite for time. 3번, a tolerant one of others. 4번, the predictor of longevity. 이 중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함께 풀어봅시다. 아주 질문이 좀 길어지면서 네, 머리에 너무 좀 길어요. 쥐가 나기 시작했고요. 네. 어쨌든 그래도 이윤정 아나운서 아주 그럴싸한 발음으로 아유, 괜찮았나요? 오늘 다시 보게 됩니다. 아주. 네. 예. 아주 뭐 예. 그동안 제가 너무 폄하했습니다. 예. 자, 지문이 길어지면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정답 소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번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전문 기술을 얻는데 시간이 유일한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했으며 마지막 문장에서는 시간 이외에 필요한 다른 것들이 많다고 했으므로 주어진 부분에는 시간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예. 해석을 하자면요. 네, 네. 일만 시간의 법칙은 전문 기술을 적어도 1만 시간의 연습을 필요로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시간만이 유일한 필요 조건은 아니고요. 평생 동안 여러 회를 잘못된 것을 연습하며 보내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어떠한 전문 기술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시간은 기본적인 정제 조건이지만 그 자체로서 충분하지는 않다. 삶의 초점, 정확성, 훈련, 열망 등과 같은 다수의 다른 구성 성분들이 시간들을 두고 층층이 쌓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좀 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그 고급 어휘들에 대한 지식이 좀 충분해야 할 것 같고 또 문제를 무조건 다 읽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어떤 전체적인 맥락, 흐름에서 네. 필요한 부분들을 좀 스킵해내는, 집어내는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윤정 네, 오늘의 아나운서. 마지막 예. 문제 난이도 상입니다. 어려운 겁니다. 네, 예. 2011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로 준비했는데요. 보기 중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잘못 옮겨졌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그는 결코 당신을 속일 사람이 아니다. He is the last person to deceive you.
2번, 그는 주먹 다짐할 바에야 타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He would much rather make a compromise than fight with his fist. 3번, 프레스코는 이태리 교회에 익숙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다. Frescoes are so familiar a feature of Italian churches that they are easy to take it for granted. 4번, 그는 대학에 다니지 않았지만 아는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Even though he didn't go to college, he is a very knowledgeable man. 자, 이 중 정답은 무엇일지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난이도 상답게 어렵습니다. 어땠습니까? 바로 답이 나왔습니까? 저는 3번인 것 같습니다. 답변 거 보고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자, 강사님 알려주시죠. 예. 네, 정답은 3번인데요. 네, 네. 네, 풀이를 하자면 너무나도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라는 뜻으로 관형어고 so 그리고 that 네. 구문을 사용한 것은 맞으나 that절 내 구조가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네. take A for granted는 A를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뜻으로 이것, 프레스코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뜻이 되려면 it is easy to take them for granted가 돼야 되므로 옳은 문장이 됩니다. 또한 이를 they are easy to take for granted로 고쳤어도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요. be the last person to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R은 관용어구이고요. 2번 would rather A than B.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라는 의미의 원형 부정사 관형어구 또는 조동사 관형어구입니다. 이때 비교도생은 A나 B는 병치가 돼야 하므로 A, B 모두 동사 원형이고요. 네. 4번은 even though,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의 양보의 접속사로 부사절을 주절에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많이 했었던 어떤 문법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네. 그 관형구 어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아까도 이제 이시 빠져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거 이제 그냥 보기에는 뭐 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이렇게 공무원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영어 문제들을 쭉 풀어봤는데요. 뭐 어렵네, 어려워. 못해 먹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효율적인 공부법을 우리 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자, 알려주시죠. 네, 딱 3가지만 말씀드리고 세 가지요.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 노출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특성상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으므로요. 최대한 많은 노출을 경험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시네마 잉글리시, 서바이벌 잉글리시 이런 거 기웃거리지 말고요. 시험 영어의 정해진 범위에서 기웃거려라. 예. 그래서 영어는 머리 좋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요. 예. 점진적으로 잘하게 된다는 점. 그렇군요. 기웃거리다는 표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영어라는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고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영어 문장의 구조와 그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적 사항들, 예. 영어 지문에서 시험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지는 어휘들, 예. 그런 단어와 구조와 문법으로 이루어지는 기본 문장들에 대한 이해, 예. 이제 그런 거 중요하고요. 단어의 품사도 파악을 못하면서 주술 관계를 파악할 수 없고요. 네. 필수 성분과 수식 성분은 나눌 수 없으면서 문장의 중심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요. 희한하게 백날 제자리걸음만 할 수밖에 없다는 예. 점. 네. 자, 세 그리고, 번째는요? 네, 예. 세 번째로는요.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한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수준에 맞지 않는 본인의 실력과 상관없는 무작정 친구들이 고르는 교재를 할 때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학생들마다 개인차가 커서 이제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따라서 친구가 공부하는 단계가 내가 공부하는 단계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어의 실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책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세 가지 그 노하우를 들어봤고요. 끝으로 공시생들에게 영어 강사님으로서 한 말씀 좀 쭉 해주시죠. 예.
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격려하면서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자신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매일매일 비주얼라이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합격 후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부모님께 그간 못했던 효도를 충분하게 해드려서 부모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모습이라든가 내가 소속되고 싶은 관청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멋진 모습들, 그리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너는 꼭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라고 축복하는 모습들을 매일매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런 모습들을 매일매일 그려보다 보면은 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이더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나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타민 주사를 맞는 듯한 느낌. 네, 아주 그 결과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나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상상의 비타민 주사를 맞아라. 아주 주옥 같은 말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잡정부센터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영어 과목 고득점 전략을 지금까지 코리안 컬리지 손희진 강사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윤정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